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역설적으로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책임 아무도 묻지 않고. 네, 어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인 정용기 의원의 발언을 보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이 되고 있죠. 저 말을 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우리 대통령보다 낫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한 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뭐 예를 들어 신상필벌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김정은이라는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해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 비판하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심지어는 뭐 대변인 노릇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그런 정당이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시면 국민들도 헷갈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체 무슨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운영되는 정당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런 막말들이 계속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5.18 망언이나 세월호 망언한 사람들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뭐 어떤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망언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자유한국당에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면 칭찬을 좀 많이 하시든지 계속 또 그러진 않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저런 행동을 자꾸 하시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실망이 크고 또 저렇게 너무 지나친 비유나 표현을 하시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실망을 준다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 말로 인한 문제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상대를 일단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겠죠. 분명히 일단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 간의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김정은을 칭찬을 할 정도로까지 사실 어떤 면에서 여야 간의 관계는 정말 서로 간에 도저히 불구대천의 원수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정말 이게 아주 웃기는 상황이 그것도 자유한국당 보수 제1야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김정숙 여사는 이제 악수도 하지 않고 이제 패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지금 오히려 김정은을 칭찬하면서 대통령 보고 도대체 왜 신상필벌도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거의 뭐 브레이크가 풀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어떤 적대적 감정이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간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야의 지금 뭐 국회도 결국 지금 소집이 되지 않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무한정 끝없이 서로 간에 비난하는 이런 어떤 정치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보면 결국 우리 정치권이 증오를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해서 지금 점수를 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참 잘해서 박수치고 해서 하는 것들은 여야가 하나도 없어요. 대신 서로 간에 증오감을 부추겨서 정말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나쁘다라는 것들을 상대로 해서 다들 지지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좀 국가의 지도자나 리더들이 뭔가 자제를 당부를 하고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대통령마저도 지금 정쟁에서 정면에 서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현상을 지켜보면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갈 사람은 없다라는 또 생각 들거든요. 항상 지금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여야 영수회담이나 또 청와대에서 어떤 그런 회담을 통해서 뭔가 극복되어 나가는 과정이 정치의 하나의 패턴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마저도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도저히 이 말의 어떤 이 상황 자체가 저는 과연 끝날지 솔직히 그것도 의문입니다. 네, 과연 이게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더 참 의문인데요.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서훈 국정원장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왜 김정은 위원장처럼 못하느냐. 최근에 이제 외교부 상황이나 국내 이 안보 상황을 이제 비유한다고 한 표현인데 아무래도 좀
더 나아간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강경화 외무장관 문제나 서훈 국정원장을, 서훈 국정원장은 뭐 양정철 원장 만나는 문제 가지고 그러고 지금 강경화 외무장관은 그 외교 문서 유출 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뭐 야당에서 두 분에 대해서 경질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처럼 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본인이 뒤에 가서 말은 약간 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처형하고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실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보도된 내용은. 그렇죠. 보도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비유로 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강경화 외무장관이나 서훈 국정원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이 뭐 야당이 정책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를 나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경제 문제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네. 강경화 외무장관은 물론 본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조사가 끝났는데 본인이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져 주미대사든 외교부 장관이든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에다 낫다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쓴 것 자체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더라도 적절한 비유를 해야지 도를 넘어선 그런 비유를 하게 되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요. 도리어 말한 사람의 그 인격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발언을 두고 당장 여야 4당에서는 이 역대급 망언이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폄하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넘어 이적 행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다 별의별 막말이 등장한 것입니다. 네, 청와대는 뭐 대응할 가치를 뭐 못 느낀다. 또 민주당에서는 또 정의연을 제명하려고까지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똑같은 패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같이 사실 쭉 나온 이야기를 보면 결국 이렇게 뭐 심한 말을 하면 또 뭐 제명하라든지 뭐 국회 윤리위가 되는데 네. 윤리 지금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야의 의원들이 보면 사실 20대 국회가 들어와서 사실 지금 국민들의 어떤 이 상식에 벗어난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18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결국 내부적으로 이제 이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 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플러스가 된다는 생각하니까 자꾸 저는 이게 계속 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아주 박수를 받습니다. 자, 그날도 보면 정영기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 연찬에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 누굽니까? 다들 그래도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발언이 뭐 어떤 의미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텐데 다들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올소라는 말도 했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문제가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지지층들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치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정영기 의원 같은 경우도 나 말 잘못한 적 없다. 내가 뭐 다른 말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 또 당대표는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그쳐버리고 또 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제명하라고 그러고 또 윤리 가자 그러고 그러다 보면 또 흐지부지 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공천 때는 당에서 공천을 또 플러스를 받습니다. 결국 점수를 플러스 받아 마이너스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당의 어떤 지지도를 결집시켰다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그건 또 여야가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게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금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정치가 너무 각박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서로 간에 증오감을 부르키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야당한테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앞으로 정말 이 정당이 어떤 수권을 했을 때, 즉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집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똑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만 심어주잖아요. 잘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이미지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총선 전략 딴 거 없습니다. 좀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게 총선 전략이에요. 전략이라는 게 무슨 뭐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지층 결집시키는 이게 어떤 전략이 아니라 잘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어떻게 보여주면 그거는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황 대표의 좀 결단을 좀 지켜보고 싶어요. 이런 네.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본인이 확실하게 선을 그을 것인지 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내부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황교안 당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들어보시죠. 부적절하고 좀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하다는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좀 직접적인 사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상 한국당, 이게 보수당 대표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을 하는 게 오히려 보수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또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네. 여기 정의당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오히려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좀 웃지 못할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프다라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줄여서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물론 전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정용기 정책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자유한국당은 대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주관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그런 각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들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의도가 제대로 이해되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받으려면요. 적절한 비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자극적인 발언이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국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이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고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인데 그분을 적국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국민들도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들을 쓰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문제를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저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그쪽 한쪽 방향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런 태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정치적 이익에 왔다 갔다 하는 정당이냐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특히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 자기 형을 암살시키고 또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나온 보도가 사실이라면 협상에 참가했던 사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처형하고 숙청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독재 국가를 보수를 기치로 내건 정당에서 어떤 칭찬을 완전 무칭찬했다라는 거. 이상하게 칭찬을 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국가보안법 찬양고물죄를 당장 없애라고 하는 정의당이 이걸 빌미로 해서 찬양고물죄 위반이라고 하는 이 상황. 네. 자, 그리고 어땠습니까?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측 같은 우리 여당 측 의원들이 김정은 위원장 정말 똑똑하고 뭔가 지도자로서 품있게 보인다라고 칭찬했던 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예. 자, 근데 이 보도를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난 남북 협상을 했던 사람들, 그 김정을 칭찬했다는 분들이 지금 와서 그럼 국민들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뭔가 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그렇게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 북한 정권의 기본적인 본질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고 이걸 어떤 면에서 국민들한테 희석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를 보면 결국 당리당략에 따라서 다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그동안 여당이 제대로 거론이나 했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또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제 뭔가 원칙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아무리 협상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무슨 머리가 똑똑하고 예전과는 다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나 지금 정용기 정책위원장 같이 무슨 이렇게 신상필벌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이건 제가 볼 때 50보 100보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정치를 하는 분들이 사물을 좀 제대로 판단해라. 국민들 앞에. 그래 전달해 주라. 예를 들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국가보안법 그렇게 폐지하고 이야기하던 정당이 이제 와서는 그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정말 좀 저도 황당한 따름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교수님 예. 우리 정부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 정부나 미국에서는 조금 신중하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처형됐다고. 대대전 숙청설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정부 기관에서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아마 탈북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얘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탈북자라고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 또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개입해서 알 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또 정부가
확인하려면 인정해서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려면 확실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확인 안 됐는데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후폭풍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아직까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 당국도 열심히 지금 정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모은에서 보도한 내용이 100%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 탈북자에 인용된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검증이 불가능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미국 정보 당국이나 우리 정보 당국이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나 그때 이제 북미 회담 이후에 관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참관 이후 23일 만에 김정은 네. 위원장의 모습이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등장을 했나요? 또 결국은 지금 자강도에 지금 뭐 경제 시찰을 하면서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이제 23일 만에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면 최근에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북한의 숙청설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를 상당히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지금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한 몇 주 전부터 이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언론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저는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김영철이나 그 박혁천이나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여정도 지금 사실은 지난번 러시아와 그 블라디보스토크 회담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비춰보면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 회담 실패에 대한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조치가 지난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북한의 원래 식량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경제 행보를 통해서 또 내부를 다지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김정은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다가 또 지금 우리 미국이나 이쪽 당국에서는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